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10월달 고3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시가 두 작품과 고전 수필이 하나 섞여 있는 세트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 작품은요, 임유후의 목동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네, 제가 옆에 썼지만 이 작품은 2020년도 10월달 고2 모의고사 때 목동 문답가라는 이름으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이 또 대화체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체 가사 작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가 이 고익 지문의 해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10월달 고익 지문 부분하고요. 여기 고3 금년 11월 지문하고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 중에서 같이 좀 참고할 만한 부분 다 요 세트 끝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 작품은요, 장경세의 강호 연군가라고 하는 12수로 된 연시조인데, 12수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퇴계 이황이 쓴 도산 12곡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 작품은요, 고전 수필인데, 장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방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게 마구 하는 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세 작품의 작가 모두 제가 여기 위에 썼듯이 주로 17세기 전반, 즉 1600년대 초반, 중반, 뭐, 늦어봐야 그런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작가들이고 주로 역사와 관련돼서 뭐 요번 세트에 나오는 작가들이나 작품 내용 중에서 역사와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럼 공통적인 또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22번의 보기, 가나다 공통된 보기가 있습니다. 사대부 문인들은, 그러니까 세 작품 작가다 모두 사대부 문인들이다 알 수 있겠고요. 문학을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형상화했다. 자, 그 바람직한 삶이 어떤 거냐, 이 다양한 생각이 다 가나다 작품마다 틀리겠다는 얘기인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관인의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자, 첫 번째가 벼슬길에 나아간 관인의 삶, 두 번째가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을 즐기는 처사의 삶을 긍정하기도 하며, 즉 처사의 삶이란 유형이 나왔습니다. 또 유형이 또 있네요. 그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에 구애받지 않는 초연한 삶을 지향하기도 했다. 이걸 뭐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어차피 이 세트 안에 작품이 가나다 세 개가 있으니까 아마 그럼 첫 번째 관인의 삶은 아마 가에 해당할 테고 처사의 삶은 나에 해당할 테고 초연한 삶은 다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 짐작을 해가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문에 앞서서 또 가만 가지고 단독으로 나온 보기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게 19번의 복인데요.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할 때 참고할 복입니다. 가는 소먹인 저 아이야 하면서 말을 건네며 질문하는 화자와 그에게 어와 그 뉴신고라고 말하며 답변하는 화자, 즉 화자가 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화자의 목소리로 시장이 전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문 속에서 일단 저 아이하고 쭉 나가다가 어와 그 뉴신고하고 나갈 때는 화자가 달라졌구나 하고 또 감을 잡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어와 그 뉘신고 하고 나오면 화자가 달라졌구나 하고 감을 잡고 이해를 해 나가게 되겠고요. 또 작품은 화자가 달라진 어와 그 뉘신고라는 구절을 기점으로 전반부에 묻는 노래와 후반부에 답하는 노래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까 목동가를 다른 이름으로 또 목동 문답가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대화체의 또 두 화자가 나오는 그런 작품이 바로 얼마 전에 끝났던 2025학년도 수능 간민가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0월달 고3 모의고사 문제를 먼저 풀고 또 수능 간민가를 봤다면 이 컨셉이라든지 뭐 그 작품 전개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입장이 다른 두 화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에서 또 좀 더 익숙하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그 지난번 간민가 해설 영상 만들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줄입니다. 녹양방초 언덕에 소먹이는 저 아이야. 아까 보기에서 봤듯이 벌써 말을 건네며 질문하는 방식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먹이는 저 아이야 그러면 목동이겠고요. 인간 영역을 아는가 모르는가. 인생 100년이 풀끝에 있으리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인생 100년이 풀끝에 있으리라. 상당히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혹시 작품의 주제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 뭐 세상 일 더덥다 그런 걸 노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아까 보기에서 봤듯이요. 첫 번째 삶의 유형이 바람직한 삶의 유형이 관인의 삶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벼슬길에 나가서요. 그러니까 좀 더 이건 읽어봐야 되지. 이렇게 인생 100년이 풀끝에 있을 하니까 왠지 인생이 다 허무하니까 뭐 벼슬다 그런 거 소용없다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풀끝에 있으리라 36,000일이 그 안이 보잘것없는가 하물며 장수 단명 즉 오래 살고 짧게 살고 하는 단명이 운명이여니 사생을 정할 수냐. 마치 여기까지는 운명론적 관점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 같이 나왔다가 역시 인생이 짧다고 하는 표현했고요. 자, 여기 기억입니다.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자, 여기서 기억 공명은 나중에
20번 문제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보겠지만 하여튼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스몰 a입니다. 공산 백골이 그 안이 늦거우냐.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컨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인생일수록 공명을 이루고 살다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아깝고 뭐랄까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스몰 ABCD E로 묶여진 게 나중에 21번 선지 1번부터 쭉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공산 백골이 그 안이 늦거우나, 이 공산 백골이 그 안이 늦거우나 부분 21번 1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네, 21번 선지 1번. 자, 공산 백골이 그 안이 늦거우냐. 제가 앞에는 공명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근데 선지 1번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 벌써 자기가 죽어서 백골이 되었는데 그건 아니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고 공명을 이루고 죽어야지.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나중에 죽어서 얼마나 후회스럽겠냐. 그런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자. 그런 뜻으로 한 말이지. 다 죽고 나서 백골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후회하는 감정, 그런 건 절대 아니었죠. 네, 1번 확실히 아닌 거 제끼고요. 네, 그 다음 계속 지문을 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우면 옛 성인의 사업이요.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면 대장부의 할 일이다. 역시 공명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 컨셉 이어집니다. 생애는 유한하고 사일은 무궁하니 유한한 생애로 썩지 않을 이름을 영구히 전하여. 역시 공명을 이루자 컨셉 계속 유지되죠. 스몰 B입니다. 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스몰 B도요. 영구히 전하여 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 선지 21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21번 선지 2번 B입니다. 자, 아까 천지와 함께 무궁하라고 인데요.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욕망 맞네요. 인생이 짧으니까 바로 위에도 생애는 유한한 생애. 근데 생애는 유한하니까 그래도 이름이나 남기고 죽자. 바로 그런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선지 2번 적절하게 정답 후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또 가볍게 보면 되겠는데 이것도 은근히 오답률이 60%를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지문 갑니다. 여기서 공명을 영구히 전하자 해놓고 중략되고서 어와 그의 뉘신고. 그럼 아까 보기에서 나왔죠. 어와 그 뉘신고는 바로 소먹이는 아이, 즉 목동이 답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화자가 달라진다는 거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략 앞부분, 즉 소먹이는 저 아이한테 말을 건넨 사대부 같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은 바로 보기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 바람직한 삶의 유형, 관인의 삶을 추구한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목동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나 보겠습니다. 어와 그의 누신고, 어떠한 사람인고, 형용이 초체하니 초나라 대부 구런이신가, 잔혼이 영락하니 학사 유자우이신가. 구런 유자우 뭐 이런 사람들 몰라도 뭐 큰 문제 없고요. 눈썹을 찡그리시니 근심이 많으신가, 발끝으로 서시니 어디를 바라는고,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가, 이별의 슬픔이 중하신가. 네, 이렇게 자기한테 말을 건네서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썰을 풀어놓은 상대방 화자에 대해서 누구냐, 당신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짐작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C가 나옵니다. C, 스몰 C. 해질녘 대나무에 혼자 어둡게 앉아 있어서인데요. 이게 좀 이따 보겠지만 2020년 10월 고2 지문에는 이게 한자어로 나왔습니다. 해질녘 대나무, 일모수륙이라고 나왔는데 뭐 거의 뜻 이해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해질녘 대나무에 혼자 어둡게 있어서 뒷부분 내 근심 던져두고 무슨 말씀 하시는고. 바로 요 C 부분 21번 선지 3번 보겠습니다. 21번 선지 3번 C입니다. 임과 이별한 자신의 외로운 처지자. 혹시 상대방이 임과 이별해서 저렇게 근심 있어 보이는가, 그렇게 상대방의 그 처지나 그런 걸 짐작하는 내용이지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죠. 3번도 땡기겠습니다. 다시 지문 갑니다. 그 다음 영락은 운수에 달렸고 부기는 제천이라 구한들 곁에 오며 던져둔들 어디 갈고. 이거는 앞에 화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장수 단명이 운명이 연이 사생을 정할 수 있다. 일단 이 입장은 같네요. 뭐 사람 죽고 사는 게 운명에 달려있다. 그 입장은 같습니다. 다른 쪽 입장은 틀릴지라도요. 그 다음 천생만물하여 살아갈 일이 다 있으니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를 몰라도 인생 저렇도다 소치게 아느니라. 자기 인생이 뭐 별거 없다고 하는 걸 자기가 소를 쳐봐서 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소치면서 경험한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이게 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교훈을 얻었는지 금방 와닿지가 않는데 나중에 다 문제까지 풀다 보면 이게 어떤 컨셉으로 나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요,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으로 해놓은 것이 이제 이 목동 화자가 세 종류의 소를 비교하면서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일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딱 봐서는 이게 세 종류의 소를 비교하는 건지 금방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읽어보면 알게 돼 있고요. 하여튼 제가 일단 이해하기 쉽게 동그라미 붙여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의 유형은요, 송아지 어미 쫓아 녹음간에 절로 놓여 푸성기 뜯어먹고 시냇물 흘러 마셔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제 맘대로 다니기와 이제 이 소가 있고, 그다음 호뚜레 코에 끼고 있고, 이건 이제 달라진 소입니다. 다른 소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옆에 좀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류의 소를 비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이렇게 그냥
세상 편하게 풀 뜯고 있는 송아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콧줄에 코에 꼈다고 하니까 굉장히 노동과 시달리는 소겠네요. 긴 고삐 굳게 메어 곤콩대 삶은 콩을 100가지 찰지라도 불같은 여름볕에 큰 쟁기 마주매여 일생의 고단함이 저희 중에 볼짝지며. 자, 그러니까 뭐 100가지 찰 정도로 이렇게 곤콩대 삶은 콩 먹어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만큼 먹었으면 일을 해야죠. 그래서 불같은 여름볕에도 뭐 큰 쟁기 매가지고 막 일합니다. 그러니까 일생이 상당히 고단하겠죠. 노동을 많이 하니까. 고단함이 저희 중에 볼짝지면 어느 것이 한가하고 어느 것이 괴로운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송아지하고 이렇게 콧줄에 끼고 배불리 먹으면서도 노동에 시달린 이 소하고 어느 것이 더 한가하고 어느 것이 괴로울까, 이렇게 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유형까지 비교한 것이고, 또 세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일시에 빛나기야 희생만 할까마는. 자, 희생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각주에 결국 제물로 바치는 소,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소, 그 짐승 말하는 겁니다. 자, 희생만 할까마는, 자, 당연히 제물로 바치니까 화려하게 치장을 하겠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헛멍성 물리치고 비단거적 가로덮고 밧줄 굴레 벗기고 붉은 실로 얽어매어 예관이 곱비 들고 태묘로 몰아가서 백정의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흩어지니 저더러 물어보면, 즉 이렇게 희생양이든 소한테 물어보면 어느 소 되려 할꼬, 차라리 첫 번째 유형이나 두 번째 유형이 훨씬 부럽다, 그런 거겠죠. 물론 겉으로 화려하긴 제일 화려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결론, 우리는 잘 보아 내 분수만 지키려니 하면서 자기는 뭐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건넨 화자처럼 관직, 뭐 공명 그런 거 자기는 신경 안 쓰고 내 분수만 지키려니 하면서 또 목동의 인생과는 다르다,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은 다르다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좀 이따 고이 지문 보면은 또 뒷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보겠고, 하여튼 이무의 목동 가방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8번 가나다 공통어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겁니다.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못 봤고요.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의인법 같은 거 쓰는 것이 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싶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대상을 예찬하는 마음 부각하는 거,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인법 한 것이 있는지 볼 필요도 없이 일단 대상을 예찬하는 마음을 부각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 소도 나오고 백골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런 걸 예찬하는 것이 아니죠. 네, 일단 가에서 틀렸습니다. 다음 선지 2번입니다. 가는요, 일상적 소재를 나열하여 구체적 생활상을 보여준다. 뭐 일단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저 아이, 또 소가 또 콧줄에 끼고 노동하는 거, 쟁기 마주매어 노동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니까 일단 가는요, 일상적 소재를 나열해서 구체적 생활성 보여준다고 일단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뭐 아예 적절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다를 가지고 가려내면 되겠습니다. 또 가가 있는 게 선지 4번이네요. 가는 점성적 표현을 사용하여 내적 갈등 부각한다고 하는 건데, 자, 두 화자가 나왔죠. 근데 앞에 화자하고 뒤에 화자 목동이 서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은 다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가치관은 다르지만 한 화자 내부에서 내적 갈등,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나 내적 갈등 고민하는 거, 그건 아니죠. 네, 일단 내적 갈등에서 가가 틀렸습니다. 벌써 4번 제꼈고요. 선지 5번 가는 비교되는 소재를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낸다. 자, 가에 벌써 비교되는 소재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 종류의 소를 비교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편하게 노는 송아지, 뭐 콧줄에 깨고 노동하는 소, 또 제물로 바치는 희생양, 뭐 희생의 소, 그런 세 종류의 소를 비교하면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일단 가는 맞네요. 네, 나하고 다 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9번 문제 봅니다. 네,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보기가 이렇게 질문하는 화자, 답변하는 화자 갈라진다고 하는 거, 그 내용이었고요. 뭐 별거 아닙니다. 한번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장수 단명이 운명이라는 말과 영닭은 운수에 달렸다, 즉 목동의 말이었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두 화자 모두 인정하고 있다. 요건 같이 공통점으로 인정합니다. 선지 1번 맞고요. 선지 2번 아름다운 이름을 영구히 전하려 한다. 자, 첫 번째 화자가 한 말이죠. 영구히 전하려고 한다는 말에 천생 만물 하여 살아갈 일이 다 있다고 대답하는 것에서 삶에 대한 두 화자 관점이 서로 다름 알 수 있죠. 당연히 맞는 말씀. 선지 3번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가 이별의 슬픔이 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거 목동이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답하는 노래의 화자가 상대가 근심스러워 보이는 이유를 짐작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뭐 초췌하고 뭐 그다음에 잔혼이 영락하고 눈썹 찡그리시고 근심이 많은가? 그럼 근심이 왜 많은가? 뭐 이렇게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가 이별의 슬픔이 중해서 그런가 하면서 나름대로 짐작하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겠죠. 근심스러워 보이는 이유를 짐작하고 있음. 또 선지 4번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를 몰라. 이것도 목동의 답변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에서 답하는 노래 화자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여 상대에게 배우고자 함을 알 수 있고, 이거 자체가 컨셉하고 맞지가 않죠. 네, 선지 4번 답입니다. 네, 자기가 무식해서 앞에 공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배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자기가 큰 돈은 몰라도 인생 뭐 별거 아니다, 인생 저렇도다, 내가 소 쳐봐서 안다, 그런 뜻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상대한테 배우고자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선지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답 나왔네요. 자, 선지 5번 가볍게 보면요. 인생 저렇도다, 소치기 않으니라라고 말하는 것에서 답하는 노래의 화자가 자신의 생활 경험, 즉 소치는 생활 경험이죠. 자신의 생활 경험에서 근거하여 질문에 답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도 적절하겠습니다. 네, 19번에 정답 4번 확실히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 보기가 있는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22번도 오답률이 55.5%를 기록했는데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 같이 나왔다가는 대장부의 할 일이라에서 화자는 삶을 잠시 지나가는 거. 그렇죠. 여관이야 뭐 기껏해야 며칠밖에 머무르지 않는, 길어봤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삶에 비유했으니까 삶을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하며 처사의 삶을 지향. 자, 여기서 대장부 할 일은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바로 공명을 남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게 슬쩍 흘러갈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대장부의 할 일, 공명을 남겨야 되는 그 삶을 지향하는 건 관인의 삶을 지향하는 거죠. 근데 슬쩍 여기 처사를 끼워 넣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처사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을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만, 지향하는 삶이 처사의 삶이 아니죠. 관인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가의 요 말을 하는 화자는요. 그러니까 일단 1번부터가 틀렸네요. 이 처사를 슬쩍 껴놨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은 선지 2번이 또 오답으로 많이 유인된 것 같아요. 네, 가의 뼈마디가 흩어진 이거 제물로 바쳐진 소죠. 어느 소 되려 할 거에서 화려한 관인의 삶. 자, 이렇게 제사로 바쳐진 소, 희생의 소입니다. 네, 희생하는 소. 네, 이 화려한 관인의 삶을 희생에 빗대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 건 맞죠. 자, 이게 아마 희생에 바쳐지는 소를 화려한 관인의 삶으로 비유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해서 선지 2번으로 많이 유인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첫 번째 화자가 관인으로 벼슬길 나아가서 공명을 이루고 그런 걸 막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 번 아니고, 목동은 답하기를 3가지 소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희생형으로 바쳐지는 소는 겉으로 막 되게 화려하게 꾸리고 그렇지만, 금방 백정의 큰 토끼 뼈마디가 흩어지면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유형의 소가 되고 싶어 할까? 바로 이게, 그런 관인의 삶을 화려하긴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재물로 바쳐지면 상당히 허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바람직한 삶에 대한 화자의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걸 화려하게 관인의 삶 나가는 거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런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확실히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았으면 2번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마 1번은 처사를 그냥 흘려 지나가고 말면 2번도 많이 이게 정답이 아닐까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지 3, 4, 5번은 뭐 뒤에 나다를 본 다음에 풀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연지조 보겠습니다. 네, 나작품 강호 연군가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는 뭐 나연 특별히 작품 이해를 위한 추가적인 보기는 없습니다. 네, 먼저 제2수가 있습니다. 홍진의 꿈깬지. 홍진이라고 하는 말, 어지러운 속세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홍진의 꿈깬지 20년이 어제로다. 벌써 20년 동안 속세 일에 관심 없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스몰D입니다. 녹양방초에, 아까도 처음에 목동가 나올 때도 첫 줄이 녹양방초였는데 여기 또 나오네요. 녹양방초에 절로 놓인 말이 돼요. 자, 때때로 고개를 들어 임자 그래 우노라까지 봐야지만 선지 D를 낚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 D 21번에 4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21번 선지 4번이 많이 유인됐습니다. 아까 답은 벌써 2번 나왔었죠. 속세를 잊고, 자, 홍진의 꿈깬지 하니까 속세 잊고까지 맞죠. 근데 여기 속세를 잊고 해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근심 없이로 이어지니까 요거 맞네 하고 4번을 적절한 걸로 골랐은 답지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요, 속세 잊은 건 맞죠. 홍진의 꿈깼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녹양방초에 저로 놓인 말 됐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삽니까? 근데 근심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고개를 들어 임자 그려 우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까지 봐야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죠. 임자 그려 우노인 것이 근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지 4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뒷부분까지 다 읽어봐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제11수로 갑니다.
제11수 선지, 아니, 스몰입니다. 장부의 몸이 되어 기한을 두려워할까? 자, 기한은 배고프고 추운 거죠. 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겠고요. 이제 니은입니다. 일산 풍월에 즐거움이 가히 없다. 즉,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고요. 또 내마다, 여기 내마다는요, 여기 각주에 나는 싫구나. 그런 뜻입니다. 뜬구름 같은 부귀를 따를 줄이 있으랴. 자기는 뜬구름 같은 부귀, 아까 전에 가히 화자가 얘기한 공명, 그런 거 자기는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수 가기 전에 그래도 여기 스몰 2 부분 마지막 21번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21번 선지 5번 2 스몰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심정 아니죠. 이거 뭐 다 서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한을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선지 5번도 땡이고요. 네, 21번 답 2번 확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지 4번 같이 이렇게 딱 줄쳐 있는 거에만 몰입해서 볼 것이 아니고 뒷부분까지 읽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12수를 보겠습니다. 자, 12수입니다. 득군 행도는, 자, 여기 각주에 임금의 신임을 얻어 도를 행한다고 나왔고요. 군자의 뜻이로되. 뭐 이건 뭐 쉽게 말해서 벼슬길 나가는 그런 거겠죠. 근데 때를 못 만나면 고반을 즐겨하니, 고반은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김. 그러니까 때를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뭐 자연에 묻혀서 즐겨야지. 그런 인생관이죠. 그러면서 맑은 송풍, 산월, 이사, 나뿐인 가노라 하면서 자신의 삶의 만족감 드러내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뿐인 가노라. 자, 그러니까 이 나작품 화자는, 이 보기에 아까 나왔던 세 가지 삶의 유형 중에서 두 번째, 즉 처사의 삶,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을 즐기는 처사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딱딱 아까 세 가지 유형이 가나다 이렇게 차례차례 대응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다 공통적인 특징 나왔던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18번 선지 1번 나가 있긴 합니다. 벌써 가에서 땡이었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선지 2번입니다. 나는요, 대비되는 두 공간 있죠. 속세하고 이런 일산풍월 자연 같은 건데 대비되는 두 공간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뒷부분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를 강조한 것이 아니죠. 자, 하기는 뭐 이렇게 자연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3번 나부터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 일단 땡이었고요. 선지 5번이 아까 그럼 유력한 후보였죠. 자, 나를 보겠습니다. 비교되는 소재를 제시하여 아까 전에 그 3번하고 같이 맥이 같습니다. 대비되는 두 공간 제시한 거랑 비슷하죠. 비교되는 소재를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게 된다고 했는데 뭐 간단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속세를 나타내는 홍진, 또 자연을 나타내는 일산풍월, 또는 뭐 뜬구름 같은 부기도 있네요. 네, 이렇게 또 속세의 또 공명을 상징하는 뜬구름 같은 부기, 여전히 또 뭐 송풍, 산월, 이사자, 이렇게 역시 나도 비교되는 소재를 제시해서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드러낸 거 맞습니다. 그러면 5번이 가장 유력한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문제 20번입니다. 20번이 나 지문의 나의 관점에서, 즉 화자의 관점에서 기억,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자, 기억은 뭐냐면 아까 가 작품의 첫 번째 화자가 얘기했던 공명이고요. 니은은 바로 나 작품의 나, 즉 화자가 얘기했던 일상풍월입니다. 자, 그럼 기억, 공명, 일산, 풍월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선지 1번 기억과 니은을 모두 멀리 해야 하는 때도 있다. 자, 공명은 멀리 할 때도 있지만 일산, 풍월은 그건 아니죠. 땡. 선지 2번 기억에서 생겨나는 니은의 즐거움을 만족하며. 자, 공명에서 일산풍월 즐거움이 생겨납니까? 그거부터 틀렸네요. 선지 3번 자, 기억을 이루는 일로부터 물러나. 즉 공명을 이루는 일로부터 물러나 일산풍월을 즐겨 한 때도 있다. 이거 맞습니다. 원래 뭐 벼슬 나갈 수도 있어요. 군자의 뜻이로 돼 했는데 때를 못 만나면 자연을 즐겨야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 바로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선지 4번 니은이 주는 즐거움을 경계하고. 이건 뭐 경계한다고 하는 거니까 맞을 수 있는데 경계하고 거꾸로 됐네. 거꾸로. 네. 일산풍월이 주는 즐거움을 경계하는 거 아니죠. 충분히 즐기고 만족감 느끼고 있는데 경계하다뇨. 이거부터가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명의 성취의 뜻을 두어야 된다. 나의 관점엔 전혀 아니죠. 네, 다 틀렸네요. 앞뒤가. 또 선지 5번 니은이 주는 즐거움을 누린 후, 즉 일산풍월이 주는 즐거움을 누린 후 공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적절한 거 선지 3번 답 확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가 아까 있었던 22번을 봅니다. 네, 22번이 보기에 나와 있던 바람직한 삶, 요거 중에서 나는 처사의 삶이라고 하는 걸 일단 알 수 있고요. 자, 선지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3번을 보겠습니다. 나의 뜬구름 같은 부귀를 따를 줄이 있으랴 해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처사의 삶을 지향하고 있고, 요것도 당연히 맞죠. 또 선지 4번 나의 맑은 송풍 산월 이사 나뿐인가 하노라 해서 화자는 현재의 삶에 대한 자족감, 항상 나뿐인가 하노라, 늘 자족감, 만족감이죠. 드러내며 처사의 삶 긍정하고 있습니다. 벌써 선지 안에 처사의 삶이 1번에 한 번 있고 3번, 4번에 있습니다. 벌써 처사의 삶이 3개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시 아까 봤듯이 우리가 선지 1번은 관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처사의 삶을 지향한다고 처사 두 글자를 슬쩍 끼워 넣어서 잘못 만들어진 거죠. 네, 역시 3, 4번으로 갈수록 답은 1번임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선지 5번도 나의 일단 다를 본 다음에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 다를 보겠습니다. 네, 다 읽겠습니다. 만물은 하나로부터 생겨나 각기 나가든다. 자, 만물은 원래 하나였다. 이것이 이제 기본 컨셉으로 쭉 갑니다. 내가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이 아프고 가려울 때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몸이 나누어져 생긴 거리가 어찌 이렇게 커졌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부터 같이 있다가 나누어진 것부터 모든 이제 잘못된 것이 시작된다. 그런 컨셉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나는 남은 남으로 살지만 죽은 뒤에는 함께 하나로 돌아가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옛 현이는 죽음을 참이라 여기고 삶을 거짓이라 여겼는데 그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배가 고파 음식을 먹으려 할 때는 잠깐 또 몇 달 같지만 배가 부르면 먹는 것을 잊는다. 힘들어 쉬려 할 때는 지적도 아주 가까운 거리도 천리 같지만 편안해지면 쉬는 것을 잊는다. 이를 통해 안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바깥의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먼저 여기서 또 이 작가가 추구하는 삶, 안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안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은 바깥의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바깥의 상황에 구애되는 삶은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자, 영이나 지옥도 바깥의 상황일 뿐이니 시장길에서 쇠사슬에 묶이거나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게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자, 이를 바로 쇠사슬에 묶인다고 하는 게 뭐 죄를 지어가지고 끌려가거나 그런 거겠죠. 그런 게 치욕이겠죠. 또 구걸도 치욕일 텐데 이런 바깥 상황에 구애되지 않으면 다 그런 것도 부끄럽지 않게 여길 것이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수레를 타더라도 즉 벼슬길 높이 올라가고 뭐 큰 부자가 되고 그런 거였죠. 바로 이거 영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영예롭지 않을 것이다. 즉 바깥 상황에 구애된 삶을 살만 이렇게 부정적인 뭐 상황이 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 팽조나 노담의 장수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요절한 일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거에서 보고 있다. 자, 팽조나 노담은 아마 오래 사는 사람일 테고요. 장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또 다른 장수하지 못하고 젊어 죽은 사람, 요절한 일은 또 대비된 사람들이죠. 근데 뭐 장수한 사람 부러워하고 요절한 사람 슬퍼하고 이런 건 뭡니까? 바로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는 것이 바로 작가가 지향하는 삶입니다. 결국 이것도 다 이거 삶이나 죽음이나 다 하나하나 마찬가지다. 그런 컨셉에서 다 이어지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작가가 추구하는 게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다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는 거 작가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그런 컨셉입니다. 네, 이것만 잘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계속 이어지죠. 만물은 본래 하나였는데 몸이 나누어지면서 서로 단절되었다. 몸은 밖에서 단절되고 정신은 내부에 갇혀, 즉 정신이 내부에 갇혀 있는 거, 이것도 상당히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삶의 태도네요. 나와 남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어 마침내 이기심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좋고 싫음에 따라 서로 빼앗고 이익과 손해에 따라 서로 공격하여 싸움이 번지고 혼란이 야기되었으니 참 측은한 일이다. 이기심을 극복하면 몸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순리대로 하면 정신이 갇히지 않을 것이니 그러면 남이 내가 되고 내가 남이 되어 역시 또 만물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만물이 하나의 틀 안에 들어오고 삶과 죽음도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렇죠. 또 나왔습니다. 삶과 죽음도 같은 것, 즉 삶은 낮, 죽음은 밤, 다 결국 같은 것이다. 자, 계속 같은 컨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북극의 아래와 남극의 위가 몇 억만이나 되는지 나는 모른다. 동해의 서쪽과 남해의 북쪽이 몇 억만이나 되는지 나는 모른다. 혼돈의 시작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며 내가 죽은 뒤 세상의 종말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를 것인가. 하늘과 땅은 무궁하고 과거와 현재는 다함이 없으니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내 몸은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 티끌이나 터럭보다 더 작은 존재요, 부싯돌 불이나 병곶불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존재이다 하면서 결국 이건 결론이 뭡니까? 아까 보기에 나와 있던 세 가지 바람직한 삶의 유형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바로 초연한 삶, 욕망에서 벗어나고 외부 세계에 구애받지 않는 초연한 삶 지향한다고 하는 것, 금방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18번 가장 확실한 게 이제 5번으로 일단 유력한 후보가 나왔으니까 5번 먼저 봅니다. 가나까지 맞았고요. 다도 바로 비교되는 소재 제시해서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되는 소재 한번 다에서 나온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몸하고 정신, 또 무한한 시간하고 인간의 삶, 아주 찰나 같은 삶, 그런 걸 지금 비교되는 소재 제시하면서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드러냈죠. 그래서 5번 확실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가만 맞았던 선지 2번을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가가 일단 맞았다고 볼 수 있고, 다를 보겠습니다. 일상적 소재를 나열하여 구체적 생활상을 보여준다. 자, 이거 다작품 화자가 그냥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가치관을 자기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쓰면서 그냥 머릿속에서 뭐 몇 가지 비유 같은 거 쓴 것이지요. 이게 일상적 소재를 나열해서 구체적 생활상을 보여준다. 뭐 시장길에서 쇠사슬 묶여서 가는 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 보석으로 치장하고 수레를 타는 거, 이게 뭐 마치 일상적 소재 나열해서 구체적 생활상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건 그냥 머릿속에서 예를 든 것이지 구체적 생활상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5번을 확실하게 답으로 고른 이상은요, 이거 다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답에서 제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달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22번이 남았죠. 22번 바람직한 삶의 유형 중에서 다 작품은 역시 초연한 삶을 지향한다고 하는 거 일단 알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답은 1번 확실하게 나왔습니다만 마지막 선지 5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만물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에서 글쓴 이는 삶의 찰나적 속성을 강조하며 삶의 욕망에 초연한 삶을 지향하고 있군 그대로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지 1번 가의 화자가 처사의 삶을 지향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네, 자 이게 목동은 그럴 수 있지만 공명을 중시하는 그 첫 번째 화자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 다음 마지막 다만 가지고 풀 수 있는 23번을 보겠습니다. 23번 선지 1번입니다. 사람들이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영예나, 자 보석은 영예고 구걸은 치욕이겠죠. 치욕으로 여기는 것은 정신이 몸에 갇혀 바깥의 상황에 영향받기 때문이다. 그대로 맞습니다. 네, 바깥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면 그런 거 뭐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고요. 즉 부끄럽지도 않고 영예롭지도 않을 것이다. 네, 선지 1번 맞고요. 네. 선지 2번입니다. 사람들이 팽조나 노담의 장수 부러워하고, 즉 오래 산 거 부러워하고 빨리 죽은 사람, 요절한 일을 슬퍼하는 것은 몸이 장애물이 되어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고 여겨 삶과 죽음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게 슬쩍도 가운데에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끼워넣네요. 자 봅시다. 장수를 부러워하고 요절한 일을 슬퍼하는 것은 뭡니까? 일단 삶과 죽음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뭡니까? 삶은 낮이고 죽음은 밤과 같다고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고 여기는 것은 삶과 죽음이 하나로 봐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한 얘기지 삶과 죽음을 다른 것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맞아요. 뭐 몸이 장애물이 되면 이런 걸 장수를 부러워하고 요절을 슬퍼하는 하고, 그다음에 삶과 죽음을 다른 것으로 인식하면 또 장수를 부러워하고 요절을 슬퍼하긴 하는데, 그런 인식 바탕에는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이 이렇게 하나라는 인식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 여기, 이것이 틀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 여기는 것은 삶과 죽음을 하나로 인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를 부러워할 리가 없고 요절한 일을 슬퍼할 리가 없다, 그런 얘기였죠. 네. 하나로 인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만 잘 구별하면은 선지 2번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선지 3번입니다. 나와 남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어 싸움이 번지고 혼란이 야기된 것은 사람이 그 정신이 몸에 얽매여 만물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선지 4번 순리대로 하면 남이 내가 되고 내가 남이 되는 것은 정신이 몸에 갇히지 않아. 이것도 맞죠. 정신이 몸에 갇히지 않아 몸이 나누어져 생긴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것도 그대로 맞고요. 선지 5번 무궁한 세상과 다함이 없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기심, 이 부질없는 것은 몸이 터럭보다 더 작은 존재이고 번개불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도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지 2번 그 삶은 낮, 죽음은 밤과 같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인식에서 나온 것인가만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번 11월 그렇죠. 10월, 자꾸 헷갈리네. 10월달 고3 문제 세트까지 봤고요. 이제 목동 문학과가 나와 있던 2020년 11월 고2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0년 고2 11월달 고전시가 문제는요, 이제 보기가 아예 그냥 지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체 가사작품으로 가는 바로 그 유명한 정철의 송미인곡이 나왔고요. 이것도 대화체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작품으로 바로 목동문답가라는 제목으로 목동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화체라고 하는 가사작품, 대화체 가사작품 특징이 나름대로 좀 공통되면서도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걸 잘 설명해 놓고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송미인곡은요, 맨 처음 시작이 대가는 저각시 본뜻도 하들고 하면서 각시한테 말을 건네는 대화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가작품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주도적 인물의 사설은 작자 의식을 드러내고 보조적 인물의 사설은 작자 의식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컨셉이
서로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제가. 그래서 작품의 대화는 어느 정도 통합된 주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대화체, 즉 송미인곡 같은 대화체를 닫힌 대화체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송미인곡이 어떤 컨셉인가, 또 사실 이걸 작자가 처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가 이제 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이 목동과 특징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전의 대화 양상과 다른 새로운 대화체가 등장했는데 바로 1661년에 임유가 지은 나 목동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면서 목동가 설명이 또 자세하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목동가가 나오는데요. 이 지문 아마 고3 요번 지문보다 또 한자어가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농양방주부터 해서 많이 겹치고요. 이 공삼 백골이 그게 아니 늦가 오냐 해서 중략 이후 부분은 요번 고3 10월 지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보면은 바로 두 줄입니다. 입신양명을 햄밖에 덧대두고 연교 초야에 소치기만 하나 산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첫 번째 화자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게 바람직한 삶인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입신양명을 중시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넌 왜 이렇게 초야에서 소치기만 하면서 아까운 젊은 시간 보내고 있느냐 그렇게 좀 질책하고 나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그 이어가지고 이제 어와 그 뉴신고 하면서 또 목동이 대답하는 부분이 나왔죠. 근데 우리 이번 지문에는 중간에 그렇게 화자가 바뀌는 것 중간에 목동이 대답하다 그 부분 물론 빠졌긴 했습니다만 어와 그 누신고 하면서 목동이 말한 부분 쭉 나왔고요. 여기 중략 이후 부분이 또 겹치지 않는 부분이라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산의 귀씻기와 상류의 소먹이기. 자, 여기서 기산하면 늘 고전시가 단골로 나온 두 분이 있죠. 바로 여기 요임금 때 소부와 허유, 즉 세상에 나아가길 거부하고 그 산속에 피해 들어가서 살았다는 소부 허유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산의 귀씻기와 또 상류의 소먹이기, 소먹이는 사람은 자기겠죠. 자, 즐겁고 즐거우를 너희나 모라리라. 나 같은 이런 소먹이는 편안한 삶을 너네는 모를 거야. 뜻이고, 내 노래, 바로 목동의 노래죠. 내 노래 한 곡조를 불러든 들어보소. 장안을 돌아보니 풍진이 아득하다. 속세가 어지럽기만 하다. 그런 뜻이겠고요. 부기는 부운이요. 즉, 부기는 또 떠가는 구름이요. 공명은 와각이다. 와각이 뭐냐 하면 각주 보면은 알맹이가 비어있는 달팽이 껍질, 즉 빈 껍데기 같은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기하고 공명한 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퉁소 한곡조의 행화촌을 찾아리라. 바로 행화촌은 뭐겠습니까? 역시 각주에 있듯이 안빈낙도 이상향입니다. 바로 아까 보기에 나왔던 처사의 삶을 바로 지향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안빈낙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뭐 겹치는 부분, 겹치지 않은 부분 포함해서 고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문제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문제 보기 앞서가지고 먼저 이 목동가에 대해서 고의 이 지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자, 가와 달리, 즉 송미인곡과 달리 목동의 대답하대를 중심으로 상호 대립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두 인물의 의견이 A와 B, A가 아까 사대부 화자고 B가 목동이 화자였습니다. 대등하게 병치되어 있다. 즉 송미인곡처럼 뭐 한쪽이 지금 주가 되고 한쪽이 좀 보조가 되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서로 대등하게 병치되어 있고요. 이제 이 A의 인물은 인생이 유한하여 허무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뭐 벼슬길 나가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귀공명이나 입신양명과 같은 인간 영락을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강조하며 대화 상대의 삶의 방식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이 귀한 시간에 소치기만 하나 산다 하고 사느냐 그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B 목동은요 인물은 물음을 통한 상대방의 간섭에 대해 반문하고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조롱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과시하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며 자연에 의탁하여 사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 나타난 대화는 독자적 인물들 사이에 긴장을 유지시키며 서로의 주장을 대등한 비중으로 대립시킵니다. 그래서 작자 의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드러나지 않는데 이러한 대화체를 열린 대화체라고 한다. 아까 정철 송민곡처럼 하나의 그 두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합된 주제로 나타나는 건 닫힌 대화체, 이렇게 목동과 같은 대화체는 열린 대화체, 그리고 이번 수능에 나왔던 간민가도 역시 그럼 열린 대화체에 해당되겠죠. 화자 입장이 서로 틀리고 대등하게 대립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읽어봤고요. 네,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43번인데 그 B라고 하는 건 뭐 지문에서 스몰 B라고 해서 해설 묶어놓은 거니까 굳이 다시 볼 필요 없고요. 자, A 부분이 이제 사대부 화자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소 먹이는 아이들아와 같이 부름의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 상대 밝히고 있다. 맞고요. 선지 2번. 인생 100년이 풀끝에 이슬이라와 같은 비유적 표현 활용. 맞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선지 3번. 생애는 유한하되 사일은 무궁하다와 같은 대꾸 표현 맞고요. 활용하여 인간 영락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그렇습니다.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공명을 추구해야 되고 입신양명해야 되고 영락 추구해야 한다. 이것도 이유 제시했습니다. 선지 3번 맞고요. 선지 4번 공산 백골이 그 안이 늦거 오냐와 같은 물음의 표현을 활용하여, 자, 물음 맞죠? 활용하여 공명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공명을 추구하지 않고 죽어서 그렇게 빈산에 백골 놓고
뒹굴면 얼마나 참 후회스러운 삶이겠는가. 그래서 공명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결과. 공명을 추구하면 어디 좋은 무덤 갖춰서 그렇게 묻혀있지, 이렇게 뭐 빈산에 막 백골이 막 떠돌고 뒹굴고 그러지 않겠죠. 네, 이것도 선지 4번 맞겠습니다. 공명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결과. 또 선지 5번 연교 초하에 소치기만 하나 하신다 하면서 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게 반어적 표현인가요? 하여튼 상대방, 즉 목동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질책은 맞습니다. 왜 이렇게 아까운 젊은 시절을 소치기 하면서 낭비하느냐, 그런 취지인데, 문제는 그것이 반어적 표현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질책하는 것은 맞는데 반어적 표현이 틀렸습니다. 선지 5번이 답이고요. 다음 44번으로 갑니다. 다음 닫힌 대화체와 열린 대화체 특징입니다. 아까 닫힌 대화체는 송강의 정철의 송미인곡이었고요. 바로 이 목동과는 열린 대화체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네. 선지 3, 4, 5번만 보면 됩니다. 선지 3번. 아까 디귿이 뭐였냐면은 아까 디귿이 이거였습니다. 내 근심 더뎌두고 남의 분별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고3 요번 세트하고는 약간 한자가 아닌 게 좀 틀리긴 합니다. 하여튼 뭐 금방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반문을 통해 주도적 인물의 반문을 통해 독자적 인물들의 대화를 단일한 주제로 통합시키는 열린 대화체 특징이 엿볼 수 있는데, 이 선지 자체가 틀렸네요. 자, 지금 열린 대화체는요, 대화를 단일한 주제로 통합시키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주제들을, 서로 주장들 대등한 비중으로 대립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게 열린 대화체 특징인데, 이 대화를 단일한 주제로 통합시키는 것은 열린 대화체의 특징이 아니고 닫힌 대화체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네. 닫힌 대화체의 특징입니다. 일단 선지 자체가 틀렸고요. 그리고 이 디귿 내용도 독자적 인물들 대화를 단일한 주제로 통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다른 자기가 추구한 삶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서로 다른 걸 대등하게 대립시키고 있는 것이지, 역시 단일한 주제로 통합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단일한 주제로 통합시키는 것이 열린 대화체도 아닙니다. 네, 선지 3번 어떻게 보나 다 틀렸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이 찾았고요. 다음 리을을 보겠습니다. 리을이 이렇게 목동의 삶이죠. 상류의 소목이 이 즐겁고 즐거움을 너희는 모르리라. 너희들은 모르리라.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일 텐데요. 자, 상대방에 대한 조롱 섞인 과시.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소목이는 게 즐거워. 너네는 모를 거야. 조롱 섞인 과시를 통해서 독자적 인물들 사이에 긴장을 유지시키는 열린 대화체 특징.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선지 자체가 틀린 것도 없고 내용도 맞습니다. 예, 긴장을 유지시키는 게 열린 대화체 특징 맞죠? 또 선지 5번입니다. 자, 미음이 뭐였냐 하면은, 네, 뭐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부기는 부은이요, 공명은 와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떠도는 구름이고 껍데기 같은 것이다. 여기서 상대방에 대한 반박, 즉 공명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 반박했죠. 하면서 독자적 인물들의 주장을 대등하게 대립시키는 열린 대화체 특징, 즉 이 선지도 맞고요. 즉 열린 대화체 특징 대등하게 대립시키는 건 맞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지 5번도 맞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5번 바로 내 노래, 바로 목동이 읊은 부분이죠.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 1번.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 여기 후회 없죠. 땡. 선지 2번.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이 신세 한탄도 아니고. 땡. 선지 3번.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흥취이자. 흥취요. 자기 삶의 만족감은 있습니다만 뭐 흥취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자, 이런 흥취를 과거에 느낀 걸 드러내는지 그 자체가 틀렸습니다. 과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틀렸습니다. 선지 4번.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 자,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뭐 별로 공명의 뜻을 두지 않는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삶의 방식이 변화한 것은 없죠. 땡이고요. 선지 5번.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이 현재 삶을 선택한 이유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그대로 맞겠네요. 네. 선지 5번 답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3 목동과 또 고2 2020년에 나왔던 고2 문제 같이 겹치지 않는 부분 중에서도 대화체 특징을 설명한 부분 같이 참조로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